30세 미만 자녀의 세대 분리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1세대라고 하면 보통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 뜻하잖아요. 같이 살면 같은 세대. 네. 떨어져 살면 다른 세대. 세대. 네. 분가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규칙이 있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같이 살다가 한 세대에서 세대원이 따로 살면서 세대주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소득세법을 따져보면 1세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이 같이 사는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요걸 이제 같은 세대로 보고 있고 여기에는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 또는 질병 혹은 근무상 사업상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사람도 같은 세대로 포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일시적이라는 것은 뭐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취업이라든가 뭐 질병 아니면 근무상 살아야 하는 경우들을 세세하게 열거해 놓고 있으니까 이 세대의 기준을 잘 맞춰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세대 분리를 지금 강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금 폭탄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세대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세금뿐만이 아니라 뭐 청약 이런 제도에서도 한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보면은 한 1세대씩 그 1세대 1주택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걸 동일 세대로 묻게 된다면은 부모님의 주택 수까지 합산돼서 1세대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대 분리를 해서 1세대 1주택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금 이 세대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보통 결혼을 하면 저도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세대가 분리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 세대 분리 요건 중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혼인한 자녀 이렇게 되면 뭐 자동적으로 이 세대가 분리가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더 있구나. 이거 네. 저도 따로 살면 그냥 분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또 요건이 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또 맞춰볼까요? 네. 화면으로 좀 만나보시죠. 자, 세대 분리 요건 세 가지 중에서 혼인한 자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맞춰야 되는 건데 다들 의견을 좀 주시죠. 혼인한 자녀? 집 나간 집을 나갈 때 왜 나가냐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서 이제 성인이 되면. 네네네 성인이 되면 네네. 성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20살 드리자면 아니에요? 성인은 성인 20살이잖아요. 조금 더 써주세요. 좀 더 써요. 아니 돈 버는 자녀. 25. 자립이 가능한 자녀. 자립이 가능. 맞아 저도 네. 20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경제력을 갖춘 자녀. 네, 일단 중요하긴 한데 이제는 나이 요건을 보고 있으니까 네. 정답은 만 30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30세 이상이요. 나이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성인이라고 하니까 딱 그냥 20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혼인한 자녀 그리고 만 30세 이상 자녀 이렇게 나이가 30이 넘는 경우에는 뭐 혼인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이를 충족하면 미혼이어도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살더라도 독립된 세대라고 보는데 자, 나머지 하나 요건은 경제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가진 독립생계 유지 가능한 자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예, 하나만 충족하면 충족되면 세대 분리가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하나도 성립이 안 되면 세대 분리 아니다. 네, 따로 살더라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7살 미혼 딸이 있어요. 이분이 나가서 살고 있다. 27살 정도면 혼자 먹고 살 수 있지 않아? 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미혼이니까 안 되고요. 아. 30살 이상이 안 됐으니까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을 못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지 이게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40% 이상을 못 벌면 네. 소득이 없으면 따로 살고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한 세다 이렇게 목이 메이시는 거죠 지금. 네. 이거 중위소득 40%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혼자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기준하는 이 네. 중위소득인 건데요.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은 222만 원 정도입니다. 이 말 그대로 중위소득은 소득을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들을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가운데 이 중위값에 해당하는 소득이거든요.
있거든요. 그게 올해 기준 222만 원인데 여기에 40%면은 월 89만 원 정도.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1,069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은 있어야지 주소지가 달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건이 이제 1월에 바뀌었다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 이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네. 이전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의 경우 독립된 세계 유지하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다. 그러면 1세대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죠. 네. 그런데 이 개정된 내용은 12개월간의 반복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만 한 달, 두 달 정도만 한 달에 한 89만 원 이상 벌어도 독립된 세대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면 이제는 12개월 동안 매월 꾸준하게 89만 원 이상 연으로 따졌을 때 1,069만 원 요걸 벌어야지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걸로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독립하자마자 세대를 분리하자마자 어딘가에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해서 한 달에 89만 원 정도 이상만 한두 달 정도 벌면 이걸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세대 분리 또는 합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다 이건데 네. 세대 분리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 분리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OX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뭐 저는 이 분야 잘 모르지만 어차피 뭐 50%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반반이죠. 네. 찍어도 되죠? 찍어도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자,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세대 분리 서류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인데요. 그 나중에 뭐 할 때 서류 보고 하지 뭘 그쵸. 보고 하겠어. 서류가 중요하죠. 네, 서류가 저도 중요하다. 네. 저도 서류로 서류 뭐가 중에서- 남아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아니 해결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다 서류 떼오라고 그러던데. 네. 그럼 전부 다 오네요. 네. 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X? 전부 다 땡입니다. 그래 아, X? 그러니까 함정이 있을 수 네, 같았어요. 서류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실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세금을 적용하느냐 또 어떤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서류상은 기준이긴 하지만 오늘 양도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도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실거주 세대로 세대 분리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류상으로 따로 돼 있어도 실제로 같이 살면 그걸로 인정이 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주소지를 따로 두고 일부러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분들은 좀 손해를 보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따로 뒀다가 피해를 보신 사례들도 있는데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 32살인 우리 아들 아직 미혼인지라 회사에 다니며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라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1억 원이 조금 넘는 양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오더니 양도세를 8억 원, 양도세 8억 원 넘게 내라는 겁니다. 어휴.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억 8억 조금 세야 넘게 냈는데 8억이면 8배를 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부모님이 1주택자가 아니네. 다주택자였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800만 원도 아니고 모타 아닙니다. 8천도 아니고 8억입니다. 네. 이 당시 국세청은 이 부부를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3주택자라고 아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잘못 들었나? 방금 전에 집이 한 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들이 사오는 오피스텔이 2채가 있었거든요. 아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아. 사실 이게 청약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쳐요. 그래서 무주택이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양도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 주택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가장 핵심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민등록상 세대도 물론 보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를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예.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도 함께 살고 있으면 1세대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입한 오피스텔 2채 중에 한 채로 전입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산다고 말씀은 해주셨잖아요. 문제는 이 2채 중에 한 채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위장 전입도 위장 전입 나름대로 문제이기는 한데 이건 뭐 잠깐 뒤로 밀어두고요. 실제로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2세대지만 실거주로는 한 세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한 세대인데 이 한 세대에서 자녀가 가진 오피스텔 2채 그리고 부모님이 가진 주택 한 채 합쳐서
세채. 법원에서는 이렇게 세대를 분리해도 한 집에 살면 이거 1세대다. 그래서 1세대 3주택자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와, 그래서 부모님 집이 세 채가 된 거고. 네. 야, 그 세금이 갑자기 이렇게 8억이 된 거예요. 세금 폭탄을 맞은 건데. 네. 그러니까 자식의 주소가 다른 데로 돼 있었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두 채가 있고 이런 거 아무 신경을 안 썼던 건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맞습니다. 이게 그럼 같이 사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게 사실상 양도세를 내게 될 때 국세청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카드 같은 걸 썼으면 출퇴근한 이력이 남아있잖아요. 아, 그런 그걸 것까지. 봐요? 그런 것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집 주소지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매일 아침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여기서 산 걸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세대 분리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주소지 요걸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어떻게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를 따질 땐 행정적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도 중요하지만 실질 거주를 따져본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취득세, 양도세, 청약 모두 세대 기준이 중요하긴 한데 전입신고라는 이 행정적인 절차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랑은 네. 분리를 해야 돼. 분리를 하고 따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꼬집을도 다시 보자. 막. 네, 후보자식 간에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라는 절차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금방 할 수 있고 바로 그러면 24실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감을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고위공직자 청문회,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면 뭐 예전에 위장전입 이력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내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데 이곳에다 전입신고를 해놓는 것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위법 사항이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